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길 국어학원 오목관에서 신목고를 2년째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시영입니다. 네, 오늘은 신목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언어와 매체 기말고사 위주의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 자체는 5점 만점에 5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상위권 사이에서의 뭔가 체감 난도였기 때문에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2학기 들어서는 중위권들과 중하위권들은 시험 자체에서의 뭔가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조금 난이도를 책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90점이 넘으면은 일단 이번 시험 내에서는 1등급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간고사 점수와 합산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자체가 생각했던 그런 시험 등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번 시험 범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과 매체 단원으로 보실 수 있는데 매체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 단원 위주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교과서에서는 2-3단원, 2-4단원, 4-2단원 같은 경우가 현대문법에 해당되는 범위이고요. 이 4-1단원 같은 경우가 흔히 학생들이 중세문법이라고 부르는 국어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학생들 사이에서의 변별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실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외부지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4-1단원에 조금 더 치중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기출문제를 골고루 사용하신 게 보이죠. 그리고 수능특강 같은 경우는 EBS 교재를 또 활용하신 모습도 부분적으로 보여집니다. 3월 학평부터 10월 학평까지 모두 다 고등학교 3학년 기출 위주로 전부 다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됨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사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제 유형을 좀 분석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객관식으로만 100%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외부 문헌들이 좀 다수 출제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동요 초용과 용비어천과 그다음 세종어제 훈민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학년 때 익히 본 자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월인속보부터 속보성절까지는 이번에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통해서 처음 봤던 문헌에 해당되는데 이 역시도 학교에서 사전에 프린트로 전부 다 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낯선 지문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성은 좀 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객관식은 총 100%로 차지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역도 언어와 매체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매체 부분에 해당되는 문항 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문법에 해당되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목고등학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처음으로 이번에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학년을 진학하고자 하는 신목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또 신목고 자체를 진학하고자 하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목고등학교는 교과서나 아니면 사전에 제시되었던 지문에 충실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얼마만큼 변형돼서 출제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번 기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왼쪽이 이번의 기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사전에 제시되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출처까지 전부 다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갱지로 배부되었던 자료 외에도 이 출처를 찾아가지고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의 도움을 받는 거겠죠. 보시면 일단 문제 자체가 훨씬 더 길게 출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더 오히려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원래 4월 학평, 고3 4월 학평 기준에서는 정말 예시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기출문제로 이번에 출제가 되었을 때에는 이 예시들에 부합하는 문법적 현상들까지 전부 다 같이 실어두었다라는 점, 이 점이 조금 차이점이 보여지고요. 여기 1번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지 길이 자체도 보면은 짧은 부분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선택지도 똑같은 예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2번과 지금 1번이 되는다니까 한번 볼게요. 보시면 높이샤를 보니까 대상의 신체 일부를 높이든 간접 높임이 실현되었고 이렇게만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 기출에는 높이샤에서 서술어가 부처를 직접 높이는 주체 높임의 선언어로 의미가 나타난다. 물론 틀린 선택지이긴 하지만 어디를, 누구를 직접 높인다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출제되었던 학교 시험지가 훨씬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게끔 나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길이 자체에 뭔가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사전에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할 때에도 그냥 이 예문들만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이
이 예문에 대응되는 문법적 현상들까지 좀 같이 충분히 공부를 해두는 게 시험장 가서도 이런 문법적 현상들이 뭔가 학생들이 조금 더 체감상 난도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학교에서 사전에 제시되었던 프린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번 시험지입니다. 길이 자체는 이번 시험지가 훨씬 더 길죠. 근데 설명 자체도 훨씬 더 이번 시험지에서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에 제시되었던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정말 중세국어 이 예시들밖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 시험지에는 이번 신문고 기출 시험지에는 여기에 대응되는 문법적 현상들까지 함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교 시험지에 오히려 이 해당 예시들에 대한 이론들이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점. 하지만 또 더불어서 이 예시들 외에도 나머지 예시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지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접근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예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하려는 욕심보다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법적 현상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중세국어의 높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시를 접근할 때에도 모든 해석들을 전부 다 집중을 한다라기보다는 예문에서 나와 있는 높임법은 무엇인지, 이 예문에서는 높임법이 무엇인지 각각의 높임법에만 집중을 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당 어구를 전부 해석하려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선택지 내에서도 출제자가 어떤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지를 보려는 연습, 이런 것들이 평소에 훈련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많이 헷갈려했던 문항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입니다. 네, 객관식 18번이었는데요. 중세가 아니어도 현대문법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오히려 헷갈려하는 그런 문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국어 교범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독성이 떨어져서 직접 타이핑을 해왔습니다. 이 선택지만 보면은 with과 의 차이에만 학생들이 집중을 해요. 즉 시옷자 받침이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보기에서는 명시해 두었던 게 with과 with뿐만 아니라 위라는 변수까지 고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위라는 변수는 생각지 못하고 선택지 내에는 with과 with로만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위턱인지 오턱인지 이렇게만 고민을 한 거예요. 속어법으로 푼 학생들도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극명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헷갈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은 오턱이어서가 아니라 위턱이어서입니다. 학생들이 헷갈렸던 이유를 말씀드렸고 턱 같은 경우는 초성자 자체가 지금 티읕으로 시작을 하죠. 즉 거센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고민할 필요 없이 된소리나 거센 소리 앞에서 이 티읕자 앞에서는 위로 발음을 한다라는 것만 집중을 해서 본다면은 답이 윗이 아니라 위턱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대부분 찍듯이 넘어가고 상위권 아이들 사이에서 어려웠다라고 헷갈렸던 문제인데요. 이 헷갈렸던 포인트가 아귀찜에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헷갈렸던 이유는 아귀찜이 맞는 표기인지 몰라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을 때에도 돈가스가 아니라 돈가스, 뚝배기가 아니라 뚝배기. 4번 같은 경우도 모빌이 아니라 메밀. 5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육개장이 아니라 아이자로 발음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잡아냈는데요. 이 3번에서 도통 틀려 보이는 게 없는데 뭐가 그러면은 3번에서 틀린 것이지? 라고 좀 헷갈려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재원생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학교 앞에 아구찜이라고 써져 있는 가게가 있대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기 지금 볼드를 쳐온 것처럼 헷갈려 할 만한 단어들에다가 좀 표시를 해왔는데 아구찜이 아니라 아기찜이 맞는 표기라는 점은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권은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외부 지문들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시되었던 외부 문헌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냈는가를 적중의 기준으로 보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에 하나 적중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동국신속 상당 해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헌이 이용된 이유는 근대국어의 표기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프린트를 배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도 사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발에 해당되는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좀 강조를 했던 바가 있고, 그 전 15, 16세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밥 플러스 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2번과 같이, 두 번째 줄과 같이 표기를 했지만 이 시기 때에만 이 첫 번째 줄과 같이 표기를 했다라는 특이점이 있다라고 학생들에게 좀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표기상으로서 같은 시대의 다른 문헌 작품에서는 이 부분이다라고 같이 엮어서 강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뭐 이 작품, 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도 이 부분과 대응되는 특이점은 리을이야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의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 재원생들은 어려움 없이 맞췄다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교 수업 시간에 사전에 언급된 자료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 속에 해당 문헌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하려는 그 욕심보다는 그 시기에 해당되었던 특이점에 대해서만 좀 집중 공략해서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문법과 이제 매체로 나뉘어서 영역별로의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둘의 공통점이 생소한 원문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생소한 원문이 교과서 기준일지언정 미리 학교에서 다 프린트로 배부를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뭔가 이거는 처음 봤다 싶은 작품들이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 선택지 자체에서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지를 꼼꼼히 읽어야 된다라는 특징은 1학년 때와 더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2학년 기출에서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매체는 교과서를 아예 활용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 내에서의 지문들이 나오진 않지만 그 근거가 전부 다 수능이나 아니면 EBS 교재의 근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학교에서 프린트로 다 배부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해당되는 기출을 반복적으로 2, 3회 정도 풀어보며 답을 외운다기보다는 혹은 지문의 내용을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지문에 연결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이 방법들을 제가 알려준 그 방법으로 조금 학생들이 거듭 훈련을 한다면은 시험장 가서도 변형되어 있는 기출 지문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좀 풀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목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드릴게요. 혹은 신목고 1학년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입학해서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경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와 그 다음에 그 사전에 제시했던 지문들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수업을 하시니까요. 이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서 필기도 꼼꼼하게 해두는 게 좋고, 대신에 그 변별력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생긴다라는 점. 2학년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는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지만 이 부분이 내신으로 출제될 때에는 수능과의 연계 포인트에 중점을 두어서 학교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언어와 매체 부분의 내신 공부를 할 때에는 수능과의 연계성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꼼꼼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1학년 때 기본기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1학년 때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결국 무너진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목고등학교 자체는 이제 1학년 때 뭔가 특정 시험에서 어려웠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생각해보면은 1학년 때 문법 부분에서도 조금 까다롭게 내셨던 것 같고, 문학에서도 학교에서 사전에 지향하시는 견해를 학생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말 강조하시는 포인트들에 조금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한다면 학교 시험 어렵다는데 어떻게 등급을 따내지? 이런 식으로의 걱정은 조금 덜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년들의 기초되는 공부를 꼼꼼히 해두어야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재원생 친구들이 어떤 교재로 공부를 했는지를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이렇게 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교재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제가 학생들에게 배부했던 교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오른쪽에 있는 교재가 이번 시험 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배부했던 교재입니다. 특이점이라고는 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교재와는 다르게 제가 직접 제작하고 직접 요약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예쁜 표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목차 구성도 뭐 하나도 빠짐없이 시험 범위를 전 범위를 전부 다 담아뒀고요. 학교에서 배부하시는 프린트까지도 전부 다 분석해서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지의 구성을 또 보시자면은 이렇게 개념 부분을 설명한 파트, 그리고 여기 부분도 학교에서 별도로 그때그때 프린트를 나눠주실 때마다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당연히 주차별로 프린트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들의 빈칸을 메워서 중요한 부분들에는 좀 학생들이 알아야 될 포인트들에는
밑줄을 치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서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만들었던 교재를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목고가 어떤 학교였는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2년간 저의 자존심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은 저의 학창시절과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치열하게 공부하고 나노 단위로 질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놓지 않는 그런 포인트들이 저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에게 막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진 못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아꼈던 학교였습니다. 앞으로 제품을 떠나서 더 큰 물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목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리고 저를 거쳐갔던 모든 친구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신목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하는 친구들 그리고 더불어 신목고등학교 자체에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큰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의 영상이 이런 모든 친구들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